안녕하세요. 책아저씨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혈당이 쑥 내려가는 7초 스쿼트입니다. 저자는 우사미 게이지 님이시고요. 이분은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나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이후에 우사미 내과를 개원하셨습니다. 전문 분야는 내과 전반이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과 같은 성인병 치료를 주로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년 전부터 당뇨병을 위한 운동요법에 근력 트레이닝을 도입하여 식이요법과 병행하면서 내원한 환자들로 하여금 놀라운 치료 효과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김민정 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샘 & 파커스 2020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현재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과 당뇨를 미리 예방하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당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지요. 세포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지 못해서 혈관 내 그대로 포도당이 맴돌다가 소변으로 배설되는 현상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했다고도 하지요. 이런 당뇨 질환을 약 없이 치료하거나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저자는 아주 간단한 방법, 즉 7초 스쿼트를 통해서 찾게 됩니다. 인슐린 없이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바로 근육이라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7초 스쿼트는 그야말로 당뇨로 인해 근력 운동을 하기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비만 환자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저자는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운동이라야 한다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 효과적으로 당 수치를 떨어뜨려 당뇨를 치료하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7초 스쿼트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스쿼트를 했더니 혈당치가 내려가면서 안정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그 증명된 다양한 사례들이 모여서 결국 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의 주제는 고혈당을 순식간에 개선하는 7초 스쿼트입니다. 여기서는 당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큰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7초 스쿼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자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영상을 함께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의 주제는 근육을 단련시키면 당뇨병 따위 두렵지 않다입니다. 이 장에서는 당뇨병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와 근손실, 즉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주제는 실제 경험자도 놀란 7초 스쿼트의 효과입니다. 여기서는 7초 스쿼트를 통해 당뇨를 치료한 실제 사례들을 담았고요. 4장의 주제는 오래 살고 싶다면 다이어트보다 근육 트레이닝을 하자입니다. 여기서는 평생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 만들기에 필수인 7초 스쿼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2021년 기준 350만 명을 넘어섰으니 지금쯤이면 이미 400만 명에 육박해 있을 겁니다. 거기다 성인 4명 중 1명은 당뇨 예비군이라고 할 만큼 당뇨는 우리 주변에 아주 만연해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당뇨는 혈관 질환과 안과 질환 또 생식기 질환 등 다양한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루 100개 스쿼트를 해오고 있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혈당치가 정상치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 지인들 중에는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7초 스쿼트를 권하고 있고 또 제 주위의 지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 7초 스쿼트를 권해볼 작정입니다. 모쪼록 당뇨 질환을 앓고 있거나 당뇨를 미연에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근육과 당뇨병의 관계. 당뇨병을 간단히 설명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은 주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져 몸의 모든 조직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생긴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약 95%를 차지하는 2형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신체 부위별 포도당 흡수율을 조사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당뇨병으로 인해 포도당 흡수율이 떨어지는 부위가 대부분 근육이라는 사실이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면 당뇨병 환자의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율은 절반 이하였다. 한마디로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수 없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쳐나게 된 것이다. 그 원인은 근육을 움직일 기회가 적거나 나이가 들거나 운동 부족 등의 이유로 근육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의 흡수가 근육의 문제라면 이를 단련시키면 혈당치를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가정하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책에서 소개하는 7초 스쿼트다. 기적의 7초 스쿼트. 7초 스쿼트는 고령자나 비만인 사람, 운동에 소질이 없는 사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이지만 목적은 혈당치를 조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 필요가 없으며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더욱이 7초 스쿼트는 즉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이다. 왜냐하면 운동 후 1시간 동안은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인슐린 분비량이 줄거나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의 영향으로 혈당치를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하는 근육. 누구나 대사를 하고 나면 혈당치가 높아진다. 우리의 주식인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당질이 뱃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단 건강한 사람은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내장, 근육, 뇌, 지방과 같은 세포의 에너지 공급원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혈당치가 정상 농도까지 내려온다. 이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이다.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지 않고 혈당치도 내려가지 않는다. 또한 인슐린이 없으면 포도당을 소비할 수도 없다. 그런데 운동 후의 에너지 소비를 조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근육세포는 인슐린이 없어도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 후 1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은 인슐린 없이도 세포문이 계속 열려 있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도 그 기능이 떨어져도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7초 스쿼트를 했을 때 고혈당이 순식간에 개선되는 이유 중 하나다. 세포문이 열려 있어도 근육이 포도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가 없다.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한 조건은 근육 안에 축적된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육의 연료 창고가 비어 있으면 비어 있을수록 포도당을 대량으로 흡수할 수 있다. 연료 창고를 깨끗하게 비우는 방법이 바로 7초 스쿼트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운동이라는 뜻이다. 운동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는 유산소 운동과 산소가 필요 없는 무산소 운동이 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에어로빅처럼 오랫동안 힘을 쓰는 운동으로 주로 지근섬유라고 불리는 뛰어난 지구력을 지닌 근육을 사용한다. 무산소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이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 운동으로 주로 속근섬유라고 불리는 순발력이 뛰어난 근육을 사용한다.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어느 쪽이 효율적으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비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산소 운동이다. 우리 몸은 운동의 강도에 맞춰 에너지 공급원을 나눠서 사용한다.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은 글리코겐과 혈액 속의 포도당, 그리고 몸속에 축적되어 있던 지방이다. 무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힘든 운동일수록 글리코겐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진다. 반대로 유산소 운동처럼 긴 시간 지속하기 쉬운 운동일수록 체지방을 에너지 공급원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진다. 무산소 운동이 글리코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글리코겐은 복근에 축적되어 있다. 즉 근육의 연료 창고를 빨리 비우려면 무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혈당치를 낮추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근력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보통 바벨이나 덤벨을 들고 힘들게 운동하는 모습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런 운동의 목적은 근육을 강하고
두껍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근글리코겐을 소진하는 것으로 힘겹게 운동할 필요는 없다. 근육의 연료 창고만 깨끗하게 비우면 인슐린을 쓰지 않고도 포도당을 쑥쑥 흡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7초 스쿼트의 메커니즘이다. 자, 이제 7초 스쿼트에 대해 알아보자. 지금부터 7초 스쿼트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발은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발끝은 각각 1시와 11시 방향이 되도록 한 채 바로 섭니다. 그리고 양팔은 앞으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내밉니다. 이 상태에서 숫자를 세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라인이 지면과 수평이 될 때까지 내려간 후 2초간 정지합니다. 6, 7, 그리고 바로 일어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지. 6, 7. 바로.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1세트이며 초에서 1분가량 쉬었다가 다음 세트로 넘어간다. 한 주에 2회에서 3회 실시하고 한 회마다 3세트씩 한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직접 실천을 해본 사람들에 의해 이미 증명되었다. 약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고혈당을 개선하는 데 성공했으며 1에서 6개월 만에 혈당치가 표준치에서 안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큰 근육을 단련하라. 7초 스쿼트는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기 위해 큰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한다. 큰 근육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고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와 작고 가벼운 것을 움직일 때를 비교해보면 누구나 힘을 쓰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7초 스쿼트도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큰 근육의 경우 근글리코겐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속근의 비율이 높으므로 근육의 연료 창고를 효율적으로 비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한 가지 근육만 쓰지 않기 때문에 큰 근육을 단련시키면 이와 연결된 작은 근육도 사용하게 된다.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면 작은 근육보다는 큰 근육을 써야 한다. 우리 몸을 만드는 근육을 최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1위 대퇴사두근, 2위 대전근, 3위 햄스트링, 4위 삼각근, 5위 대흉근. 이 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상위 3위까지가 하체 근육이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약 70%가 집중된 곳은 넓적다리, 엉덩이, 장딴지 등의 하체이다. 5위 안에 들지는 않지만 장딴지의 하퇴 삼두근이라는 근육도 부피가 큰 근육 중 하나다. 이런 하체를 모두 사용하는 운동이 바로 7초 스쿼트다. 스쿼트는 여러 하체 근육을 한 번에 쓰는 운동이기에 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7초 스쿼트의 주의사항. 7초 스쿼트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보자. 첫 번째, 하체 근육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근육 속에 축적된 근글리코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려면 신장성 수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5초 동안 천천히 허리를 낮추면서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고 그 상태를 2초 동안 유지하면 근글리코겐이 활발하게 쓰이면서 포도당을 흡수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혈중 포도당이 적어지면 당연히 혈당치는 내려간다. 스쿼트는 서 있는 상태에서 하는 무릎 굴신 운동이다. 운동선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7초 스쿼트는 동작 하나하나를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무릎을 굽힐 때는 허리를 천천히 낮춰야 한다. 5초에 걸쳐 허리를 낮추는 것이 기본 동작인데 익숙해져 여유가 생기면 10초에 걸쳐서 진행해도 상관없으며 길게 하면 효과가 더욱 높아진다. 무릎 굴신 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일어서는 동작이다. 일어서는 동작을 할 때는 유지하고 있던 엉덩이를 더욱 낮춰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동을 이용하면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무릎을 다치는 원인이 되는데 이 때문에 스쿼트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7초 스쿼트의 가장 큰 목적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근력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력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7초 스쿼트를 할 때에는 천천히 상체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운동량과 빈도이다. 7초 스쿼트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운동이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딱 2번, 한 번에 3세트씩만 하면 된다. 10번이 한 세트이며 그렇게 3세트를 천천히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30초에서 1분 정도 힘을 빼고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하는 동안 근육세포가 운동 중에 사용한 근글리코겐의 양만큼 포도당을 활발하게 흡수한다.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된다고 말하면 운동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닐까,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담이 적을 뿐 7초 스쿼트도 일종의 근육 트레이닝이다. 근육 트레이닝은 원래 이론적으로 하루 하고 나면 하루나 이틀은 쉬어야 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때문에 상처가 난 근육이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복하는 동안 근육 속에서 단백질의 재합성이 일어나 더욱 강한 근육으로 변화한다. 고령자와 비만인 1만보 걷기는 무리다.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운동요법은 걷기나 에어로빅과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의사들이 특정한 운동을 하라는 설명 없이 일단 많이 걸으세요 라고 지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환자 입장에서도 걷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산소 운동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유산소 운동의 에너지 공급원이 되는 것은 당과 지방이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액 속에 포도당도 소비하며 운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방을 쓰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심폐 기능이 향상되어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물론 인슐린 저항성 또한 개선된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걷기 운동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요법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걷기 운동은 일정 수준의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하루에 1만 5천 보에서 2만 보를 걸어야 한다.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라지만 매일 약 2-3시간씩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인들은 하루 평균 5,755보를 걷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게다가 당뇨병 환자 및 예비 당뇨군의 대부분은 살이 쪘거나 고령이기 때문에 장시간 움직일 체력이 부족하다. 또한 오래 걸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갈 수도 있다. 7초 스쿼트 치료 사례. 어깨 결림이 개선되다. 야마모토 에미코씨 73세 여성. 몸이 나른한 날들이 계속되고 예전에는 가뿐하게 하던 집안일도 할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3회 그리고 포크 댄스도 계속했지만 어딘가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결국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공복시 혈당치가 186mg, 당화 혈색소 수치는 7.9%로 나타났습니다. 영락 없이 당뇨병형 수치였습니다. 당뇨병에 대해 잘 아는 친구에게 상담하자 병원에 가면 입원하거나 적어도 인슐린 주사는 맞게 될 거야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입원도 하기 싫었지만 인슐린 주사도 맞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로 당뇨병을 치료한다는 우사미 선생님의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스쿼트를 하면 혈당치가 개선될 거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걷기 운동과 포크 댄스를 10년 이상이나 계속해 오던 터라 7초 스쿼트를 한다고 달라질까 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마침 선생님이 혈당치를 낮추는 약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식사에 대해 딱 한 가지 당부하셨던 것이 저녁 식사 때는 쌀밥을 먹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쌀밥을 너무 좋아하는 저로서는 스트레스였지만 입원하지 않고 인슐린 주사도 없이 혈당치를 낮추려면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당뇨병 대책은 7초 스쿼트, 저녁 식사 때 쌀밥 먹지 않기, 그리고 혈당 강화제였습니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3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공복시 혈당치가 117mg, 당화 혈색소 수치는 6.4%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혈당치가 안정되고 나서 2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약 복용도 중지했습니다. 그 후로 혈당치가 높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어깨 결림도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7초 스쿼트를 한 날은 기분 좋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하체 근력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은 70세가 넘어도 단련시키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회복하다. 다나카 아케미씨 70세 여성. 저는 주 1, 2회 걷기 운동 습관으로 꾸준히 실천해 왔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되니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복 시 혈당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말고는 병원에 가는 일이 거의 없었던 저는 약을 먹는 것에도 다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우사미 선생님께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 7초 스쿼트 동작을 보았을 때 원래 무릎에 통증이 있던 제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천천히 동작을 따라하니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개월 만에 놀랄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공복 시 혈당치와 당화 혈색소 수치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기준치로 돌아온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염분과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에는 주의했지만 그 외에 실천한 것은 오직 7초 스쿼트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정말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후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몇 번씩이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에서 깬 이유는 당뇨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스쿼트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병을 극복하다. 내장지방 체형에서 날씬한 체형으로. 아케모토 유타카시 63세 남성. 건강검진을 통해 생활습관병을 주의하라는 권고를 들었지만 방치한 채로 3년이 지나 종합건강검진에서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단순 진단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단계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습관병 그 자체였습니다. 배가 볼록 나오고 해마다 바지와 셔츠가 껴서 안 맞을 정도로 살이 찌는 완벽한 대사증후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사미 선생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운동할 자신이 없어서 선생님이 주최하는 운동교실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기분이 내킬 때만 가끔 산책하는 게 운동의 전부일 정도로 운동 습관이 없었던 터라 처음에는 7초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기도 하고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동작을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적해주면서 조금씩 바른 자세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초 스쿼트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목욕을 하고 거울을 보니 왠지 모르게 허리둘레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중을 재보니 1kg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이전 건강검진에서 검사했을 때보다 낮아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저는 7초 스쿼트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덕분에 높았던 각종 수치들이 기준치로 안정된 것은 물론 체형도 완전히 바뀌어서 옷 사이즈도 라지에서 미디엄으로 줄어들어 예전에 입던 옷도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후로는 등산, 탁구, 배드민턴 같은 운동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초 스쿼트가 나를 살렸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